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작년 그러니까 4월까지만 하더라도요 40%가 넘는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10%대 이제 초반이나 중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낙연 후보가 5차 범위 밖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었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낙연 후보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40%에서 10%대 초반 중반으로 떨어졌느냐. 오늘은 이낙연 후보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재를 했던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중앙일보에 제가 2017년 10월 21일 날 이낙연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였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관상풀이가 여기 나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결같고 지혜로운 너구리 관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너구리는 객과의 동물이지만 늑대보다도 순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가리고 잘 먹어요. 다양한 그 잡식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너구리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너구리하고 너무 많이 닮은 게 뭐냐면, 너구리라는 것은 행동이 약간 굼떠요. 언뜻 보면 너구리는 민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구리한테 흙 묻은 고구마를 주잖아요. 그럼 물이 있으면요, 물 옆에다가 이렇게 고구마를 잡고 자기 앞발로 씻어내고서 이게 먹는다는 거예요. 역시 물에 씻어 먹는다. 어떤 면에서는 찰수보다 낫죠? 그 정도로 머리가 똑똑하고 높은 턱이 있죠. 근데 어미는 펄쩍 뛰어서 올라가는데 새끼는 못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너구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위에서 어미가 거꾸로 팔을 밑으로 뻗어서 애를 잡아요. 근데 뒤에 있는 형이나 이런 애가 뒷다리를 이렇게 잡아줘요. 엉덩이 쪽을. 엄마 안 떨어지라고. 엄마는 올리고. 그 정도로 너구리상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너구리상은 행동이 굼뜬 것 같지만 영민하기 때문에 너구리상을 무시를 하면 큰 코 다친다. 그래서 너구리상이 국무총리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의 단점은요, 굉장히 냉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웃으면서 업무 처리를 잘하는데 속에 냉한 기운이 있죠. 차가운 기운이 있어요. 일을 할 때 냉철하게 되고 안 되고 자르거나 밑에 사람이 보고를 잘못하거나 뭔가 일 처리를 좀 실수를 하면 그것을 차갑게 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좋다고 해서 온 사람,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이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보면, 아, 저분이 좀 똑똑한데 좀 사람이 차가워요. 나 그때 뒤지게 혼났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소문나고 자꾸 떨어져 나가면 지지율이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부분이 관상에 있다.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정의 달인으로 국무총리는 잘했지만 대통령이 될 때는 이런 게 단점이 된다. 한 가지 제가 위험하다고 지적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당시에 얘기한 내용이, 여기 보시면 상황암 수술에서 커져서 붕대를 이렇게 테이프를 붙인 상황입니다. 이제 부기가 안 빠진 상황이죠. 이걸 보고 제가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썼어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향후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것 같은데 눈을 잘못 건드려서 굉장히 대권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상학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저만이 갖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에는 없습니다. 사람은요, 노화 현상으로 눈꺼풀이 처져서 내려오는데 왜 내려올까요? 단순히 노화 현상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숨은 뜻이 뭐 있냐면 자연의 이치는 늙으면 처진다. 왜 그러냐? 자기가 빨리 안 죽으려고. 사람 신체에도 면역력이 있듯이 인간은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생물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 나이 먹으면 할머니가 되면 될수록 할아버지 되면 눈이 작아져서 없어져요. 거의 눈이 안 보이거든, 눈알이. 왜? 눈을 통해서 정신할 때 신이 있죠. 신이 밖으로 나가요.
이게 노출이 많이 된단 말이야. 신이 너무 많이 노출되면 이 정신이 좀 흐리멍텅해져요. 정신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혼이 자꾸 빠지면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잖아. 거기서 정신은 신이 나가는 것도 있고 정이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늙어서 눈꺼풀에 내려오는 것은 내가 발산이 되는 신을 최소화시켜서 내 정신을 좀 팍 잡고 기운을 축적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노출시키는 것을 막았는데 이걸 키워버리면 어떻게? 안광이 어떻게? 눈에 빛나는 안광이 더 많이 되겠지. 늙어서는 이런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막 뛰어다니고 막 아이들 통통통 뛰잖아요, 집에서. 아기 때는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 뛰면 어떻게 돼요? 그거 빨리 죽어요. 생명을 제초하는 짓이라고. 나이 먹은 사람이 통통 뛰어다니면. 그래서 나이 먹으면 행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래 살으려고 행동이 느리구나. 한 걸음 뛰는데도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이 정신할 때 신이 노출이 굉장히 빨리 많이 됩니다. 나이에 비해서 젊은 사람만큼 많이 노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의 영이 안 서요. 영. 그러면 위험이 없어. 권위가 없어. 그러면 내가 대선에 출마했다. 나를 좀 도와줘라. 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빨이 안 쓰니까. 그렇게 해서 총리 때 당신이 눈 수술해서 눈이 커졌으니까 대통령 후보 나오면 당신 따르는 사람이 말을 안 듣겠구나. 그러면 그게 지지율로 연결돼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경고한 겁니다. 이건 체계 없는, 관상 체계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돈 많은 기업의 회장이 상암 수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위험한 짓입니다. 다른 부위는 좀 불편하면 건드려도 눈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은요, 미세한 차이로 0.001%로 그 실수로 죽고 살고 한단 말이에요.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유를 받으면 좀 참고를 진짜 하셔야 될 겁니다. 돈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낙연 후보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있죠. 인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많아요. 신중하고 함부로 말도 않고, 그 다음에 업무도 꼼꼼하게 잘 처리하고,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이래. 근데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냐 이 말이야. 대통령은 그런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적인 핵심적인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카리스마적인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무대뽀적인 기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대통령 후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적을 좀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너구리상이 참 좋긴 한데 아까 제가 냉기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반듯하고 이게 모범생처럼 사는 분도 냉기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냉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오해하시는데, 아주 착하고 반듯한 사람도 냉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칠고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 있는 애가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고, 누가 잘못됐다고 친구가 하면 막 펑펑 울고 진짜 자기처럼 가슴 아파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격하고 냉기는 다 전혀 별개입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권한이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질수록 이 냉기는 자기한테 굉장히 큰 해를 끼친다. 서울대 출신에다 기자 생활, 도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할 때는 다 그 냉기라는 부분, 철저하게 처리하는 업무, 그 다음에 냉철하게 사안을 분석하는 이런 자세, 합리적인 성격, 이런 것이 좋게 작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될 때도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바꿀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야. 그게 저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지, 지금까지 하고 전혀 반대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무엇이 죽은지도 모르면서.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안목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이러는 안목, 일처리하는 안목은 높을지 모르지만 세상 보는 안목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정치인은 세상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서 승승장구했고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이런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로는 듣는데
가슴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은 대부분 타인의 조언을 이 귀로는 들어도 가슴으로 잘 안 듣는 경향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은 대통령 되는데 난관이 많이 생깁니다. 이낙연 총리 말고 서울대 출신이 또 있죠. 그런 사람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변상을 통하면 돼요. 변상. 그러니까 상이 변한다 할 때 변상입니다. 그러면 변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냉기를 좀 버리고 따뜻한 온기, 따뜻한 기운을 몸에 축적을 많이 시켜라. 사람을 볼 때도 따뜻하게 보고 어떤 사안을 볼 때도 따뜻한 시각으로 봐라. 냉철한 시각은 두 번째다. 내가 따뜻해지면요 사람이 많이 와요. 악수할 때 보면요 따뜻한 사람하고 차가운 사람하고 확 틀립니다. 악수해보면 바로 알아요. 손이 찬 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손은 차더라도 마음이 따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은 동물이에요. 학력하고 따라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느껴요. 그래서 변상을 통하면 돼요. 냉기를 빨리 벗는 거 이렇게 하시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변상을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상이 바뀌잖아요. 상이 바뀐다는 얘기는요 유물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바꾼다고 어디 뭐 이렇게 이쁘게 웃으면서 입 찢어가지고 이렇게 입꼬리 올린다고 속은 웃지 않는데 그게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디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뭔가 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알아봐요. 금방 변합니다. 변상이라는 것은요 오래 걸려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바로 바꾸는 변상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진짜로 정신과 마음과 이런 태도 모든 것이 한 번에 탁 바뀌면요 싹 리셋되어 버립니다. 리셋. 컴퓨터 이렇게 새로 리셋 시키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알아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변상을 통해서 이낙연 총리가 원하는 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 이것을 이루기를 좀 바랍니다.